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쩍 책장 앞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강 작가의 책들을 살폈다. 소장할 책을 모아둔 책꽂이 한켠에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가 꽂혀 있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으니 응당 그의 책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접속 포화 상태인 인터넷 서점에서 새벽을 기다려 여수의 사랑과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문했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첫 장을 넘기지 못했다. 벌써부터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러나 막상 책을 넘기니 슬프지도 잔인하지도 않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나가 꾸는 검은 나무 꿈, 이를 함께 영상으로 남기고자 했던 친구 인선의 손가락 절단 사고, 폭설이 내린 날 제주도 인선의 집에 가게 된 나, 인선의 앵무새의 아마의 죽음, 나의 앞에 등장한 아마와 인선,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가 겪은 제주의 비극적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다. 한간 작가의 문체에는 생략이 많다. 그래서 한 번에 주르륵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와 인물의 감정을 곱씹으며 읽을 느린 호흡이 필요했다. 과감한 생략이 오히려 그 인물을 끊임없이 이해하는 상상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혹여나 놓친 부분들이 있을까봐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왔다. 작품에서 인선의 어머니와 인선은 제주에서 있었던 일들의 기록들을 모았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자료들 사이로 인선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였다. 그렇게 촘촘히 시간을 연결하는 동안 어머니도 인선도 그 잔혹한 역사에 오히려 잠식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도 그들이 시간을 나열했듯이 소설 속 여기저기 흩어진 시간들을 다시 재구성하며 그들의 삶을 관찰하려 했다. 이 소설은 역사소설일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희생된 이들의 울분을 보여주는 사회소설일까?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이 문장을 보고 심장이 울렸다. 그리고 이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비극도 참혹도 슬픔도 아닌 바로 사랑임을 알았다. 인선의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은 그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 것이다. 죽어가는 막내 동생에게 손가락에 피를 흘려 작은 입에 넣어준 일. 자신을 아껴주던 오빠의 생사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맨 일. 남편을 만나 늦둥이를 낳고 길러낸 일.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없는 순간이 있었을까? 그러나 오랜 기간 어머니는 요 속에 실톱을 넣는 행위에 기대서라도 악몽을 꾸지 않고 싶어 했을 만큼 괴로운 꿈들로 고통받았다.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13살 무렵부터 어머니는 당신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의 가족을 무참히 앗아간 그 순간들에 몸서리치며 끙끙 앓았을 것이다. 잠시 흘러간 시간은 있었어도 결코 잊은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소설의 후반부에 가면 나가 있는 제주도 인선의 집에 죽은 앵무새 아마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인선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꿈인지 상상인지 모를 모호한 기술 속에서 인선의 입과 기록물들을 통해 제주 4.3 사건의 일면들이 드러난다. 현실이라기엔 너무 잔인해서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었는가 믿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공상 같은 상황을 배경 삼아 이를 드러냈을까. 시간은 모든 걸 잊게 한다지만 어떤 고통들은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잊힐 수 있을까. 인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선이 뼈 무더기를 보며 느끼는 그 몸서리를 통해 어디서도 속 시원히 위로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추모하지 못했던 이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지 않는다. 쭉 앞으로도 현재형으로 작별하지 않는다.